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. 오늘 저는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.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. 코스닥의 변동성은 너무도 극심한 그 상황인데요. 자,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? 네,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변동성 큽니다. 장 초반 빠르게 반등하는 듯 했던 최근에 낙폭과대했던 종목들의 흐름이 다시 또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장 초반 조정을 보이던 환율 관련되어 있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다시 보합권과 플러스권을 회복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다시 되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제 충격에서는 종목들 좀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들 보이면서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아침에 찍은 저점권대에서는 좀 잘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입니다. 오늘 외국인들 양시장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관이 양시장에서 소폭이나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상당히 좀 많고요. 빨간불을 지금 켜고 있는 섹터들을 본다라면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심했었던 함의약품이라든지 삼성 LNS 같은 종목들이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오늘 좀 이마트의 좀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낙폭이 컸던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섹터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오늘 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SK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가 거래소 쪽에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산발적인 좀 반등세가 내수주 일부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. 오늘 GS 리테일의 강세도 좀 눈에 띄고 있고 급락을 보였던 하이닉스도 오늘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. 효성 ITX가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.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좀 몰려다니면서 상승을 하기보다는 종목별로 편차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. 자, 하락 종목부터 좀 보겠습니다. 유가 많이 밀렸죠. 지금 $40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. 정유나 화학 섹터의 종목군들 지금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롯데케미칼, S-오일 모두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네요. 자, 이들 종목군들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? 네, 유가의 하락세가 단기적이지 않다라는 말씀 계속 드려왔었는데요. 어제도 좀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9월보다는 올해 연말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진 듯한 인상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또 원자재 쪽에서 좀 하락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화학주, 정유주들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바닥권은 잘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SK이노베이션도 지난 9만 원 부근에서 반등한 이후에는 크게 밀려나지 않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S-오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거의 바닥에다 있다 싶이 하다 보니까 유가 자체에 크게 이제는 좀 반응을 안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찍었던 저점권이 22만 원대는 일단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LG화학도 오늘 한 1,000원 정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최근에 저점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화학과 정유주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이 있겠지만 유지하시면서 반등을 좀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지금 내리는 종목들 중에서 호텔신라가 낙폭이 크네요. 지금 3%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연일도 내림세예요. 나흘 연속의 하락. 121선의 지지력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면세점 섹터들이 좀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최근에 면세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세금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또 같이 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. 호텔신라 좀 환율의 반등에도 조금 영향을 받았죠.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은 앞으로 좀 매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 11만 원대 초중반이라면은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제 찍었던 한 11만 3천 원에서 4천 원 부분 121선 있게 되겠는데요.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손절하기보다는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점 매수를 지금 11만 5천 원에 하게 된다라면은 11만 원 이탈을 마지노선 손절선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다면 12만 원대 안착하는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좀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최근에 단기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격 조정을 바탕으로 한 이격 반등을 노리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호텔신라는 개인적으로는 차트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121선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만 원만
돌파된다라면 다시 좀 추세 복귀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이제는 오르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SK케미칼이에요. 이 독감 백신 상용화 소식에 지금 주가도 한 3%가량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. 그동안 많이 내렸던 종목입니다. 이제는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대체로 중소형 제약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.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도 30% 이상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이 소폭이나마 좀 반등을 계속 종목별로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SK케미칼도 물론 제약 바이오 섹터도 있고 그다음에 화학 섹터도 있습니다. 최근에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소재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. 일단 SK케미칼 어제 찍은 저점인 6만 원을 마지노선 손절선으로 잡으시고요.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지금 60일선이라든지 20일선이 다 꺾인 상태로 급락이 맞았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약 한 7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좀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뜨겁게 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효성 ITX. 오늘 또 증권가에서 또 긍정적인 또 의견을 또 내놓으면서 지금 8%가량의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정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최고의 수혜주로 좀 볼 수 있을까요? 핀테크와 사물인터넷 이런 쪽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효성 ITX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왔었는데요. 최근에 조정이 깊었죠. 조정 깊게 받은 이후에 다시 추세를 복귀시키는 모습인데요.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 17,000원대 강하게 돌파해야지만 추세를 강하게 다시 돌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차트상으로는 박스권이죠. 13,000원에서 19,000원을 오가는 박스권 흐름인데요. 다시 박스권 상단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일단 효성 ITX도 한 18,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단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16,000원 지지선 설정을 하셔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한 종목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네이버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2% 육박하는 상승이고요. 지금 바닥권에서는 지금 고개를 든 그 모습인데 살짝 지금 시가 대비로는 좀 밀려있는 그 구간이네요. 21선 저항선을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뚫고 올라갈 힘이 좀 있을까요? 네,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. 얼마 전에 좀 급락을 하면서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 종목도 일단은 최대 올라가면은 한 60만 원 정도까지 갭을 메우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무게감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의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좀 낙폭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.